안녕하세요. 신천지 탈출 커플의 신이 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신천지 공판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면서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씨 공판 전날 밤에 작은 해프닝이 있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 공판의 방청권을 둘러싸고 다리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그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달리기 시합을 해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약간 코미디가 약간 실제로 벌어진 그런 느낌? 근데 그 방청권을 신천지 사람들이 결국 얻으려는 목적도 외부 사람들이 그 공판을 못 보게 하려는 목적이 크겠죠. 그렇죠. 신천지인들에게 이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무죄가 돼도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유죄가 돼도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유죄가 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죄든 무죄든 신천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뭐 몇 개월 전까지 신천지 사람이었지만 사실 신천지 안에서는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천지 성도들은 신천지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천지 지도부가 설정해놓은 임의의 적, 그 공공의 적을 향한 투쟁심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정신적으로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 문제가 신천지에서만 보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단계가 있어요. 가장 원시적인 단계는 무력, 폭력으로서 그냥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따르게 되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단계죠. 계속 바라보니까 얘네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배층이 생각해낸 방법,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이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처벌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공정한 거야. 이렇게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물론 근데 법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를 하는데 유리하도록 설정된 법이죠. 맞습니다. 5단계까지도 피지배층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진짜 있는 거죠. 마지막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밀하고 똑똑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피지배층들이 자기가 통제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단계인데 이렇게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옳다, 이것이 바르다 라고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배층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인식이죠. 이만희 씨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무엇을 정확히 어떻게 하였고 어떤 죄 때문에 구속되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신천지 성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성경적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는 그 말들로 이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천지 지도부의 계략인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왔고 그 방식이 과연 객관적인지 아니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인지 저희 얘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사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영화 댓글 알바 막 별점이 한 10개 돼 있고 이 영화는 최고예요 꼭 보세요 하면서 이게 광고라는 걸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시를 받고 댓글을 달았다는 걸 숨기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에서 관련된 최근에 하드시도 있잖아요. 뒷광고 논란. 다른 사람들의 판단까지 흐리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자발적으로 도배할 정도로 했다면 그거는 하나의 여론 조작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판에서도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있었죠.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인데요. 올해 2월 13일에 난 기사를 저희가 가져와 봤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완 씨에게 징역 3년형이 이날 확정이 됐습니다. 김 씨는 16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모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서 공감, 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로 들었던 사건들의 공통점은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하여 정체를 숨긴 채 댓글을 임의로 쓰거나 공감수를 조작하여 여론을 편파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두 사례가 옳고 공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객관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속임수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천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신천지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댓글 부대입니다. 신천지 관련 기사 밑에 댓글만 보시면 정말로 도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기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세요. 신천지에 유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신천지에 불리한 기사를 들어가면요, 신천지 댓글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천지 관련 유리한 기사 링크로 해가지고 단체 메시지를 보내죠. 이 링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사람당 몇 번씩 클릭해라. 근데 클릭할 때 중요한 거는 쿠키를 삭제해야 해요. 그럼 이게 과연 좋은 기사 보고 댓글 다세요 일까요? 아니면 그 기사 조회수를 높이고 노출수를 높이기 위함일까요? 댓글도 약간 또 비슷하게 달거든. 20대 30대들은 댓글 할 때 약간 지나가다 들린 느낌으로 해. 나도 뭐 쭉 한번 보니까 뭐 그렇게 신천지 나쁜 것 같지도 않네 이렇게 가. 근데 한 40대 좀 부녀분들은 장로교회 흉내를 되게 많이 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보니까 뭐 기성교회보다 신천지가 낫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채널에도 그런 분이 댓글 다신 거예요. 뭐 장로인데 이래가지고 그걸 본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분 교회 어디냐고 물어서 교회를 얘기를 한 거야. 그 교회 전화해보겠다고 한 거지. 그분이 그 교회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 댓글이 삭제됐어요. 50대 분들은 화를 냅니다. 빨갱이들아 막 이러면서 화내고 이렇게 공정한 나라가 어딨냐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구조 적어놓고 나이마다 이제 댓글에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있죠. 언제지? 한 3년인가 4년 전인가 그때인데요. 구역에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구역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개설을 하래요. 한 구역당 한 개에서 2개 내지 블로그를 개설하고 1일 1포스팅을 하게 했어요. 바로 알자 진성신 글, 신천지 글 또는 신천지 우호적인 글들을 복사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리는 거를 점검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성경 공부, 영성 상담, SQ 뭐 이런 걸 치면은 신천지 관련된 게 되게 내려가 있어요. 좋은 것들만 위로 올라가 있고 옛날엔 지식인의 검색을 하면 그거 신천지야라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지식인 검색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갈급함이 많으시군요. 저와 1대1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광고성도 되게 많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부터 해서 블로그, 카페까지 신천지 성도들한테 조직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게 한 거지.
근데 이게 왜 조직적이냐면은 유튜브가 개설되는 그 시기가 다 비슷해. 혈장공연 때 여러분 다들 아셨잖아요. 혈장공연 사건 터지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신천지 유튜브 채널이 생긴 거. 맞아요. 신천지로 밝히고 하는 채널도 있지만 밝히지 않았지만 너무 신천지 티가 나는 채널도 많았죠. 이런 것도 있었지. 검색어 순위 조작하는 거.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10만 수료랑 그 다음에 만국회의, 평화 걷기 행사 같은 이런 신천지의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기사를 링크로 보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보게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신천지 행사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그런 대형 행사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쫙 오르잖아요, 그때. 그러면 또 안에 성도들끼리는 와, 우리가 실감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또 공유하고. 성도들 시켜서 조회수 올라가게 해놓고는 또 성도들이 그걸 보고 신봉에 차오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번째 방법이 잘 통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 성도들은 이런 게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전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지도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내적, 외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 대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정보를 통제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유리한 기사만 보게 하고 댓글을 작성하게 하면서 이른바 신봉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신천지 불량 기사 링크를 주지 않아요. 아예 누르지 말라요. 조회수 올라간다고. 궁금해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여론이 신천지에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제3자가 이 신천지 관련 기사를 접했을 때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댓글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품을 볼 때도 댓글을 보듯이요. 만약에 댓글 대부분이 신천지에 우호적이라면 그 사람은 그런 프레임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 전도를 했을 때도 그 대상자를 사전에 신천지 유리한 기사들을 링크를 보냈대요. 하지만 그 링크 밑에는 전부 신천지인들 댓글 만들어 둔 거죠. 블로그나 유튜브도 이거랑 마찬가지죠. 신천지의 불리한 콘텐츠를 덮으려는 거죠. 맞아요. 덮고 유리한 것만 올리려고 하는 전략. 그러면서 그걸 또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고. 네, 다음에는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언론을 이용하는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신천지 천지일보의 전신이 과연 무엇일지, 그 언론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신천지나 이런 다른 여타 사이비들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안목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심리학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더 알고 있고 내가 내 사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지식이 있다면 괜찮은데 이런 안목을 기르기 전에 신천지 쪽에서 자기들 것만 집어넣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유명한 말이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10년 가지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신천지 사태는 신천지로선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또 역사에서 인문학에서 본다면 신천지 분들도 조금 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 책들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도 신탈출 대성공!